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요즘 들어서 제한된 정보만 이제 유튜브상에 공개를 해드리잖아요. 하도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약간 작은 퍼즐 조각 하나를 보고 오랫동안 제 방송을 시청해주신 분들은 큰 퍼즐 조각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오늘도 중요한 내용 몇 개를 섞어서 이제 지금 녹음을 새벽에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자고 일어나니까 이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7.2% 정도 상승했다고 하는데 예? 이 7.2% 상승하니까 환호하고 이러자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딱 잘라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게 조지아 국립은행 거기랑 CBDC 발행에 관해서 그걸 했다라고 하더라고. 파트너십 관계를 발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아마 5개 정도가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 가장 이제 중요한 은행이 어디냐면 프랑스예요. 조지아라는 국가랑 프랑스랑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프랑스도 공개적으로 아마 발표를 했을 거예요. CBDC 파일럿 테스트에 XRP 레저를 사용한다. 이 얘기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공식적으로 5개죠. 5개가 나중에 10개가 되고 10개가 50개가 되고 50개가 100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흐름만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딱 이렇게 갈려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를 하셔가지고 예측을 하고 긴 안목으로 이 코인을 투자를 하면서 내 인생의 역전을 바라시는 분들, 저는 이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시냐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BTC 막시멀리스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도 투자하지만 저는 비트도 투자하고 XRP도 투자해요. 근데 XRP를 더 많이 투자를 합니다. 왜냐면 얘가 끝판왕이라고 저는 어느 일정 순간에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군중 심리는 비트코인이 대빵이야. 이게 끝판왕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왜인지 아세요? 가격이거든. 군중 심리는 가격에 따라서 치우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 거지. 내가 하는 말보다. XRP가 끝판왕.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 친구가 하는 일과 병행해서 가격이 같이 커플링으로 올라가면 군중 심리가 작용을 해서 이게 끝판왕이라고 하는 얘기가 몇 년 안에 분명히 될 겁니다. 예. 그 얘기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공부도 안 해보고 그냥 예? 막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막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큰 돈 못 벌어요. 어차피. 사업을 해도 내가 직업을 가져도요. 이게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요즘은 세상이 되게 빠르게 흘러가잖아요. 그냥 일관되게 한우물을 파면서 전문 지식을 쌓고 막 이런 분들이 그래도 뭔가 결론이 나거든요. 근데 이 직업 저 직업 전전하다가 제가 말씀드린 건 직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직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장도 여기 전전하다가 전문적인 어떤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커리어를 통해서 이 직장 저 직장 다니는 건 상관없어. 근데 그러기도 전에 그렇게 삶의 방식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일관된 거. 약간 그런 거를 좀 성실성, 이런 거를 저는 살아가는데 좀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이 뉴스도 좀 중요한데, 이미 아시겠지만, 국세청은 이런저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가상자산 첫 신고에 해외 금융계좌 폭증. 작년 미신고자 92명에 236억 원 과태료. 이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아시겠지만. 근데 이것만 걷어들일까요? 더 속속들이 파헤쳐 보면 이게 2,360억이 될 겁니다. 5천억이 될 거고. 지금 살짝만 보여준 거예요. 국세청에서. 세금을 빼낼 때가 주식에서 빼내겠어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2027년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하락을 할 텐데. 응?
출산율이 올해 연말부터 0.6%라, 그러니까 0.6명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분기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지난 분기에 0.7이었잖아요. 그럼 2024년, 5년, 6년, 7년이 됐을 때는 과연 출산율이 과연 어떻게 돼 있을까? 어? 집값이 계속 유지가 되거나 폭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현물 경제가 지금같이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절대적으로 축소해요. 전 세계에서 신흥국 중에 특정한 몇몇 개 국가 빼고는 경제 파이가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저한테 이제 반기 드는 사람도, 아니 미국이 세계 최대 패권국인데 미국이 돈을 찍어서 그냥 1 플러스 1의 사고방식으로 사셨던 분들, 그런 얘기를 또 근데 중국은 망해간다 막 이렇게. 근데 이 얘기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저는 당장 나오는 뉴스 하나 두 개 보고 저는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이거는 제 그러니까 오래된 구독자는 아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국세청 이번에 5억 미만은 신고가 안 돼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지금 XRP가 뭐 7.2% 오르고 뭐 비트코인이 뭐 5천만 원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패러다임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데 있죠.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데서 어디로 흘러가나 이거를 볼 줄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거죠. 그냥 뭐 내가 단순하게 뭐 2024년에 대폭등 되니까 나는 그거를 가지고 뭐 졸업을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어차피 메타버스 세상이 점점 구현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메타퀘스트 3도 이제 곧 대중화 될 거고 2보다 훨씬 진보된 게 풀릴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점점 축소되고 여기에 있는 에너지가 이쪽으로 몰려오겠죠. 그거랑 아마 8달러랑 다 연결돼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9개월 전과 다르네. 미국 찾아간 젤런스키의 미묘한 온도차. 과연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 끌고 갈 수가 있을까요? 예. 과연 어떨까요? 자,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김에 말씀을 드려보고,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JP모건 에너지 슈퍼사이클로 브렌트 원유 150달러 간다. 지금 당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원유 가격이 폭등을 하면 당연히 세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죠. 근데 장기적 전망을 하는 거죠. 에너지 슈퍼사이클로 브렌트 원유 가격이 오는 2026년까지 15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3개월 보고 6개월 보고 얘기를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긴 프레임을 보고 JP모건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과연 숨겨진 의미가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워렌 버핏이라는 인물은 왜 에너지에 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면서 쉘브론 주식이나 아니면 천연가스 저장시설에 관한 인프라 투자를 왜 지속적으로 늘려나갈까?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뒀을 때 G7이라는 이 단체가 우위에 설까요? 아니면 브릭스가 여기서 우위에 설까요? 예. 여기서 이미 결론 났어요. 예? 지금 아마 미디어에서는 거의 99%가 중국은 이제 망했다, 인도도 뭐 어쩌고저쩌고 아마 얘기들을 할 거예요. 거의 99%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말 바꾸기를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 얘기는 중간에 말 바꾸기를 극적으로 한다는 의미는 코어 중심을 모른다는 얘기야.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알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지. 예. 본인이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미디어에서 10개의 뉴스가 10개의 방향을 휘두르고, 이런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말을 하면 제가 말하는 게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오히려 브릭스가 망한다고 얘기를 하겠지. 예.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요. 이걸 아는 사람은 끝까지 밀어낼 거고. 자, 그리고 이거를 간과하시는 분들도 이제 개중에 계시는데, G7을 필두로 하니 선진국이 버티고 더 확장하고 기존에 있는 IMF 통화바스켓에 있는 위에나 빼고 5대 통화가 굳건하면 우리가 비트코인 내지 XRP 뭐 코인들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브릭스가 확장하고 탈달러화가 진행돼야 빈 공간이 생기죠. 예. 그러니까 저는 브릭스의 확장에 관해서, 브릭스의 중상층이 늘어날 거라는 거에 관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근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는 계속 언급을 했던 거예요. 오히려 중산층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G7에서 더 아마 층이 얇아질 겁니다. 네. 중산층이 늘어나는 국가와 중산층을 기준으로 해서 줄어드는 국가가 두 개로 갈려질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냥 공중파 미디어는 저랑 아마 거의 100%다 반대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중에 보자는 거지, 나중에. 예? 결론이 어떻게 나오나. 그러니까 대만 문제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이 어떻게 해줄 거야 막 이러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도 처음에 터졌을 때 대부분의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막상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됐나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거 똑같은 거라는 거죠. 이것도 상봉역 흉기 공격 가해자 70대 승객 찌르고 도주. 당장 코인 시장하고 상관없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이때 이 친구가 20대예요. 20대인데 길 가다가 이 70대 어르신하고 어깨를 부딪혔대. 그랬다고 허벅다리를 칼로 찔렀어. 예. 다른 데를 안 찔른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분이 많이 다치시면 이 친구의 미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행위를 이 친구가 왜 했을까? 왜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이 사회적으로 본인이 자리를 굳건하게 잡고 본인 목소리를 크게 키울 수 있는 갑의 입장이면 이 친구는 이 어르신한테 이러진 않았겠죠. 70대 어르신이면은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약자예요. 그죠? 아니 20대가 70대를 근데 이게 이 한 명뿐만 아니라 이 MZ 세대가 예를 들어서 통틀어서 이런 의식이나 이런 구조가 많이 되면 앞으로 더 먹고 살기 힘든 2024년, 2025년의 흐름 쭉 가면은 어찌 될까요? 주변에 이런 기사를 우리는 빈번하게 볼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뭐 비트코인 뭐 탈중앙화다 하면서 뭐 대중이 이제 금융을 뭐 금융 패러다임의 중심에 선다 뭐 지배자들은 뭐 없다 뭐 이런 중앙 정부에 관한 배척 논리를 여기다가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피상적으로 피잖아요. 전 세계는 있잖아요. 블록체인이 보편화되고 이 가상자산이 보편화되고 현금이 완전 진짜 100% 캐시리스 소사이어티가 돼버리잖아요. 100% 통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권력도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 반증이 뭔지 아세요? 범죄도 강력해지지만 그렇게 총을 안 쏜다는 우리나라도 앞으로 총을 빈번하게 강력범죄에 사용을 할 겁니다. 훨씬 더. 그리고 법도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경찰 1인 1총기, 그래서 저위험 권총을 쏜다고 하는데 저위험 권총이 아니라 아마 그냥 살상용 권총으로 아마 바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트릭이고 내년부터 지급한다. 자, 아니 범죄가 점점점 심해지는데 공권력은 당연히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국적인 문제는 전 아니라 그 미국도 사람들은 그냥 지난 100년간의 이미지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그 마음 속에는 우리 사상 속에는 우리 심연에는 그런 게 있어. 근데 미국은 어떨까요? 예, 범죄가 극심하지 않을까요? 거기는 총기 규제를 안 할까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종이 호랑이 같은 사람인 것 같으신가요? 그분뿐만 아니라 딴 사람이 돼도 아마 절대적인 총기 규제로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총기를 총기로 막는다고 그래서 뭐 자유를 얻는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이데올로기가 미국인들한테 기존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총기를 중앙정부가 통제를 한다? 그러면 그 세상이 과연 탈중앙화일까요? 근데 이것도 이제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자, 보시면은 바로 이런 거죠. 네. 미 넥스트의 논란, 총기 규제 시동, 2018년 그때였어요. 자, 그럼 지금은 그때보다 강력범죄가 더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할 텐데, 미국 내에. 이때도 여론이 66%였어요.
지금은 아마 이때보다 총기 규제 여론이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대선에 공약을 걸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가상자산도 중간에 포진해 있겠지만 총기 규제 문제도 분명히 포진해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중국 얘기랑 이런 얘기를 하면 저를 아마 욕하거나 구독자가 떠날 확률이 높아요. 전 알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1 플러스 1은 2라는 공식을 갖고 사셨던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다수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중간 점검 차원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 주장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 뭐 이리저리 휩쓸렸던 사람들은 그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고, 이 가상자산의 투자에 관한 거나 세계관이나. 근데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가 보세요. 브릭스가 G7을 자 US 헤게모니에서 앞질렀다. 브릭스가 G7을 앞질렀어요. 2022년에 여기 보면은 자 과거에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그죠? 차이가 극명하게 났어요. 근데 브릭스가 이미 앞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온적이라서 이거를 우리는 인식을 못하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2027년이 되고 2030년이 되면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당장 지표만 보고 사람들은 그래. 그러니까 미국이 무슨 저성장에 들어가냐. 미국은 금리를 인하를 내서 돈을 많이 풀면 다시 미국의 패권이 갈 거야라고 얘기를 하겠죠. 미국은 10년 정도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시간이 그거는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달러에 관한 힘도 빠지고, 자, 그거를 지금 메커니즘에서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XRP로 옮긴 거죠. 옮겨가고 있던 거죠, 사실은. 네. 자, 이거를 뭐 아는 사람들만 아는 얘기고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릭스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과 그게 믹싱돼서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XRP란 이 친구가 거기 그 안에 이제 그 운동장 안에 BTC도 있는 거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뭐 수많은 코인들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고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전쟁에 돈 쏟아붓는 러시아, 내년 국방비, GDP에 요즘에 이제 러시아에 관련해서 프레임이 전쟁 프레임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것만 그냥 피상적으로 딱 보면 아 러시아가 전쟁 준비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북한이 전쟁 준비를 하는구나라고만 볼 수가 있어. 근데 사실 여기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미디어에서 말해주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이것만 보고 판단하면은 거기에 이제 뒤통수를 맞는 거지. 그리고 내 컴퓨터 칩 씹는다. 머스크의 뉴럴 링크. 임상시험 참가자 1000 모집.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이거랑 요즘에 선생님들 시위 막 하잖아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고 한번 같이 겹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학벌이나 이런 학력이나 학벌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과연 어찌 될까요? 진짜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기존에 있는 전통적으로 1 플러스 1은 2라는 이 공식으로 지금까지의 사회 체제는 사회 전반의 모든 체제는 유지가 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 공식이 깨집니다. 비단 학교 관련해서만 있는 얘기들이 아니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산업에도 이 공식이 깨집니다.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그거를 인지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많은 아마 갈림길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인지하는 사람은 그나마 나를 미래 사회에서 해증하고 보존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코인 투자를 하는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지금까지도 1 플러스 1은 2인데 변하는 게 뭐가 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별 의미 없는 얘기 같지만 이 의미가 과연 뜻하는 바가 과연 뭘까요? 네.
지식에 관한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 힘이 과연 어떤 걸 의미할까요? 기존에 있었던 거랑 변화할 거랑. 거기다가 2025년이면은 로봇 판매가 대중화 선언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돈 가치는 1998년도 20달러면 이만큼, 2005년에 이만큼, 2023년에 이만큼. 제가 보니까 우유도 하나에 3리터짜리 이런 거 거의 뭐 만 원 가까이 가던데요. 네. 물가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조금 밥 먹으면 아마 10만 원 거의 찰걸요. 자, 하여튼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 2024년이 가면 여기에서 장바구니가 얼만큼 더 줄을까? 2025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요. 돈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근데 웃긴 거는 과거 100년간 1대1 공식이 적용됐을 때는 인간의 가치와 노동의 가치도 유지를 했어요. 어느 정도는 유지를 했어요. 가치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돈의 가치도 떨어지고 인간의 가치도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해서 배제되고 있는 직업군 말고 로봇이 대신해야 물리적인 산업 생산 현장에서도 그게 되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확보가 돼야 로봇이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구현되는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의 가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으쌰으쌰 하면서,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여태까지 역대 이래로 시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데, 뭐 얼마 전에 했다고 하는데,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인플레 때문에 우리도 급여 올려달라고 주장을 하지만, 네? 기업은 쉽사리 올려줄 수가 없죠. 거기다가 인간의 가치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될 텐데, 그럼 과연 기업은 어떤 선택을 할까? 근데 이런 분기점에 놓여 있는 지금 현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남은 연휴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지금까지 투자를 일관되게 굳건하게 뚝심 있게 하셨던 분들은 잘 유지를 하시면 분명히 이런 극악의 안 좋은 상황이 닥치더라도 분명히 잘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긴가민가 하신 분들,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상황에서 중산층에서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더 못한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국가는 개인의 어떤 그런 거를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